이번 주는 저점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연준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에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만기일이었던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서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최근에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엔화를 사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본 주식을 사들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엔저 현상에 대한 부분들 일단 우리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 쪽에 투자하는 입장 근데 그것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방법들이나 지금 현재 상황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증권사에서 신용 불가 종목들 신용으로는 이 종목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1,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00여 개 종목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신용을 써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신용 불가 종목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미국장은 휴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장세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미국이 만기, 근데 특히 또 내마녀의 날이죠. 쿼드러플 위칭데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일 날 주가가 살짝씩 떨어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는데 아마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1% 넘게 하락하는 모습도 아니었고 0.몇 %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뭐 문제 삼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다 판단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요, S&P 500이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세장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강세장으로 전환됐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장이 전환되어 가고 있다면 주식을 계속해서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로 강세장으로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을 조금 더 사들여야 되기도 하고요. 또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좀 잘 믹싱을 해가지고 던지는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골드만삭스는 일단 시장이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망치를 4,500포인트 S&P 500에 전망치를 4,500포인트로 상향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약세장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들이죠. 하지만 항상 반대 의견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증시 상승세가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와 흡사하다.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어떤 주가 상승에 과열됐다. 미국은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셔야 되겠죠. 근데 뭐 AI, 2차전지, 뭐 주가가 꺾여야지 꺾이는 거잖아요. 근데 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 가는 거죠. 뭐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닷컴 버블 때도 꺾여야지 꺾이는 거였습니다. 뭐 아니야 과열이야 라고 했지만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의 어떤 주가 추이는 쉽게 속단하기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아직 침체의 위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S&P 전망치를 이제 3,900포인트로 이제 전망을 제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S&P 500 지표는 지난 16일 주말 기준으로 4,4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연말 전망
전망치를 4,500으로 했다. 여기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렇게 강력한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약세장은 끝났다. 더 나쁠 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최근에 가장 이 상승 추세에 그 영향을 많이 끼쳤었던 요인이 뭐였냐면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모라고 하죠. 포모 F거든요. FOMO. 포모. 네. 발음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포모든 간에 이 포모 현상은 이제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 나만 소외되고 있어. 나만 띄워놓고 가고 있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높든 아니면은 뭐 싸든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막 주식에 집중하고 유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주식에 많이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두려움, 뭐 더 갈 것 같다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와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좀 드네요. 자, 이번 주 포지션별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은 중요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적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입니다. 의회 출석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 그다음에 연준 입장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도 열심히 쭝얼쭝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예상되어 있고요. 자, 다음 달에 바로 FOMC가 열리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은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는 실시간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지표나 이런 것들이 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에요. 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도 CPI가 떨어지게 되면 3%대 물가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연준은 절대 금리를 올리면 안 돼요. 네, 뭐 명분이 없잖아요. 지금 뭐 기업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은행도 파산하는 상태, 이렇게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지금 계속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 것은 물가가 높다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3%대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얘들이 얘기했었던 2%대와 1%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 시장을 보면 1%도 큰 거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진입하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동결로 쭉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에도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은 그냥 올해는 인상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는 약간 반반 정도인 것 같긴 한데, 인상 가능성을 한 60% 정도 보는 것 같죠?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이사항은 없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월말 시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분기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에요. 노예 해방일 기념, 준틴스데이라고 한답니다. 그 노예 해방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휴장입니다.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면 지난 주말에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갖고 올 건데 뭐 특별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뭐 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는 것은 그다지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만기치고는 괜찮았다 판단했을 때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국내 증시도 약간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상황도 같이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뭐 FOMC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주가 상승에는 좀 제한이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증권업계 쪽에서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450에서 2660으로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뭐 저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겠죠. 그리고 하단 밴드를 이제 2500포인트 위쪽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보는 그 코스피 예상 지수 그 하단 밴드는 258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에는 지지선이 나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많이들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2540과 2660.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2600을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는 제한적이 걸려 있고 하단 쪽으로 조금 더 많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것이 주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했고요.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보면은, 네,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마무리됐지만, 7월 달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내용들을 기다리면서, 그냥 박스권 형태, 네, 그냥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는 주가의 수준, 네, 그 상향을 의미한다. 즉, 신고가라는 것은 이제 매물대도 돌파했고, 나는 더 이상, 네, 여기서 머무를 수 없어. 난 이제 더 잘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이후에 뭐 아주 대단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얕고,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일단 뭐 오르지는 못할 수 있더라도, 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얘기는 별로 없죠. 네, 대신에 이벤트 또는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까지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증시는 그냥 뭐 호재성 재료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 주말장에서 미국장이 살짝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괜찮긴 합니다. 뭐 나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점에서는 약간 흔들리는 모양새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 늘 그래왔듯이 또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겠는가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래요. 그러면서 쌀 때 사두자. 네, 엔테크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엔화 가격이 지금, 네, 지난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903원까지 떨어졌대요. 네, 그래서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903원입니다. N이 아니고요.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에 대비해서 엔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자, 일단은 엔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가 외국 돈이에요. 외국 돈 대비해서 자국 내 통화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환율이 오른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엔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행 가기 괜찮죠. 그 다음에 외국 돈이 싼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1,000원만 줘도, 네, 그 예전에는 1,000원 주면은, 네, 1엔을 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900원만 줘도 1엔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을 가는데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엔화로 바꿔가지고, 네, 뭐 주식을 산다거나 또는 쇼핑을 한다거나 이렇게 좋죠. 그래서 관광객들 보니까 쇼핑하러 많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투자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환율 같은 부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 지금 1,000원으로 1달러를 만약에 바꿀 수 있다. 근데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00원으로 1달러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에서는요, 1달러를 줘봤자 지금은 1,000원밖에 안 주지만 조금 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1달러로 1,200원을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매도가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여행을 즐긴다거나 쇼핑을 즐긴다거나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투자의 개념으로 일본장에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 아니냐, 뭔가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8개, 네, 상위 8개 주요 증권사에 예치된 엔화 예수금 및 일본 주식 평가 금액 전체 규모가 4조 9,406억, 아니죠, 4조 946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쪽 엔테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엔화 가치의 추이를 보게 되면 4월 말에 100엔당 1,000원을 넘었었는데 지금은 900원대 초반까지 급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번에 동결시키면서 약간 이제 좀 지켜보자라는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네도 역시 긴축 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동결도 아직은 긴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시장에 돈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완화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일본은 계속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N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단기 금리가 일본은행의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를 동결해 놓은 상태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수준으로 그냥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원 N 환율의 경우가 100엔당 8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합시다. 환율이 일본 입장에서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900원대에 엔화를 사놨다. 그럼 이 엔화의 가치가 8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럼 지금은 900원 주고 1엔을 사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1엔을 바꾸면 8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간다. 이거 좀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네. 근데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엔화를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네. 더 떨어진다.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조금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일본에 놀러 가기는 괜찮아지는 겁니다.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나라 돈 쓰기가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는 개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엔화를 사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죠. 자, 또 한 가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관계다라고 했는데 한쪽 국가의 환율이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만약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은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자동차 팔아먹는데 이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가격이 좀 싸지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뭐 그렇게까지 우리는 환율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미국, 일본 자동차와의 어떤 가격 간의 어떤 격차가 별로 없는 상태. 만약에 일본의 그 뭐 렉서스 같은 그런 자동차가 7천만 원이었어. 근데 7,000달러라고 생각합시다. 7,000달러라고 생각하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7,000달러? 근데 이거 엔화로 계산해 보니까 한 6,900만 원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니까 비슷한 차가 제네시스다라고 한다면 6,8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제네시스가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서 6,9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렉서스와 제네시스가 물론 동급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두 개가 딱 비슷한 수준 맞딱 떨어졌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비쌌던 차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일본과 영향이 있는 것들 약간 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에 대한 입장에서 지금 왜 일본에 가서 주식을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것도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하여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땐 대체적으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내용들은 환차익을 위해서 엔화를 사야 되겠다. 지금 엔화 가치가 더 좋아질 거다. 이제 가치가 올라갈 거다 생각한다면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요. 엔화에 대한 어떤 환율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환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된다라면 그럴 때 접근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달려들지 마시고요. 환율이 더 떨어질 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쇼핑, 여행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지만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는 그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테크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증권사에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이 1,500개 정도 된다. 6개 대형 증권사가 지정하고 있는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각 기업당 평균 1,499개, 1,500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381개, 한국투자증권은 1,657개, NH는 1,660개, 삼성증권은 1,266개, 하나증권은 1,431개, KB증권은 1,600개 정도 다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용을 쓰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금 2,000여 개의 종목들 중에서 1,600개, 1,500개 정도로가 이제 되어 있다고 한다.
한다면 4분의 1 정도, 네, 아니면 한 5분의 2 정도, 그 정도만 신용거래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신용거래 불가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은, 자, 신용 불가 종목이 지정이 됐을 때, 여기에 지금 주식을 담보로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신용 불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빈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신규 자금 유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거기다가 이제 신규 이제 그 신용 거래 불가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가 않습니다. 신용을 쓰면은 전화가 와요. 뭐 언제 만기신데 연장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연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 만기 전에 차입금을 모두 갚거나 아니면 네,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증권사들의 움직임들은요. 뭐 기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 조치를 취하게 되면 훨씬 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자기들이 그 내세우는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얘네들이 우리 소비자들을 위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거래 중지가 된 5개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때 뭐였죠? 무슨 금속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제2의 SG발 사태다 이렇게 얘기도 많던데, 이번에 거래가 중지된 5개 종목들이 이제 신용이 가능했었던 종목들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거래 정지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도 안 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뭐가 돼요? 네, 이게 신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 손절매도 하고 싶어도 손절매도도 안 돼. 수익매도 하고 싶어도 수익매도도 안 돼. 그런데다가 대출 만기도 연장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자만 납부하려니까 또 열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증권사 말도 일리가 있는 게요.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냐. 현금을 빌려주는 것인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담보물이 어쩌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자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열받는 상황이 좀 될 수가 있죠. 네, 주식은 거래 정지인데 지금 이자는 계속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증권사에서 돈을 받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빌렸어요.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 집 무너졌으니까, 나 너희한테 이제 안 줄래. 돈 안 갚을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화재보험이나 이런 데서, 네,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고, 은행은 계속 이자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정지가 되든 상장 폐지가 되든, 그래서 완전히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럴 때 이제, 반대 매매가 또 들어가는 모습인데, 지금 거래 정지 상황에서, 이자 계속 꼬박꼬박 내고 있어. 팔지도 못하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확 풀렸을 때 반대 매매가 들어가 버리면, 완전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거 아시죠? 네. 간단하잖아요. 이게 신용 안 받으면 되잖아요. 없으면 돼. 그냥 내 돈 내산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간단하게 해석이 되고 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연준은 믿지 않는 시장,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쇼를 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알았어, 안 믿어. 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질은 너무 옛날 건가? 네, 질 말고 뭐 있어요? 네, 어쩔 TV 그런 건가? 그것도 지금 오래된 것 같아서 안 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신조어를 공부 다시 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알고 싶지 않아?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경제 지표라든지 방향성 이런 건데 파월 네가 떠들든가 말든가 난 관심 없어 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반응인 것 같다 보이고요. 역대급 엔저 현상에 대한 대응점, 엔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이제 일본 돈을 사들여가지고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나 주식이나 뭐 모든 상품들이 다 똑같습니다. 내려가고 있을 때는 일단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계셨다가 이게 돌아서는 모습이 좀 심상치 않다거나 분위기가 다시 뭐 개선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런 포인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부터 뭐 매수를 해보든지 가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간다라면은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것일까? 근데 일본 주식을 만약에 그래도 꼭 사고 싶다라면 환율에 대한 수혜가 있어야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수혜. 그러면 수출주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그나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신용 불가 종목이 무려 1,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법 많은 편입니다. 제법 많은 편이고 내돈내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뭐 참 잘한 조치 같다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다만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거래 정지라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여기서 뭐 대출 만기도 안 돼서 돈을 다 갚으라고 있고, 또, 뭐, 이제 연장 같은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대 매매 들어와가지고 뭐 다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뭐 공포스러운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는 맞아요. 우리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것이 이제, 뭐랄까요. 인도적으로, 네, 조금 거시기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안 쓰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겠죠.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내려면 매매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가 매매를 원칙을 정했어요. 난 이럴 때 골든크로스 나올 때 5일선 돌파할 때 그럴 때 사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저쪽에서 급등하는 걸 주식을 사야 되겠어. 이렇게 말이 바뀐다거나 마음이 바뀌게 되면 결코 좋은 소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시간 낭비하고 타이밍 잘못 잡아서 손실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냥 잘만 들고 가시고 잘만 대응하시고 내 매매 원칙이나 기준에 입각해서 괜찮은 주식이다라고 한다면 너무 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조금 있다가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9시 무료 방송에 오셔서 오늘 시장 같이 한번 또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